이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를 가지고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겠다 해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비록 실패를 했지만 단순히 대사 조절만 하는 것을 넘어서 뇌 병변 부위로 정확하게 양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ABL 바이오의 BBB 셔틀이 중요성을 더욱더 가질 수 있다. ABL 바이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AD, PD 2026,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국제학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일에서 21일 동안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트렌드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목할 임상 결과 발표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회에 퇴행성 뇌질환 관련한 학회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혈관 장벽, BBB 셔틀을 어떻게 투과할 것이냐, 그 기술과 관련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정밀 질환, 모델링,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기존의 뇌혈관, 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뇌 속까지 다 뻗어 있는 혈관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뇌혈내 장벽은 상당히 탄탄한 장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안으로 좀처럼 외부의 물질이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영양분 정도가 공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만든 물질들, 특히 덩어리가 큰 항체 약물들을 뇌로 보내기 위해서는 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로 들어가는 그 비율이 0.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적은 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욱더 많은 양을 투여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작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타코닉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트랜스페린이라는 TFR1을 조작한 중추신경계 치료제 평가용 신규 휴먼 TFRC 마우스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말이 복잡한데 트랜스페린이라는 그 수용체를 조작한 부분을 달고 있는 마우스다, 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물 모델을 통해서 실험을 하겠죠. 근데 이 동물 모델은 임상적인 빈혈 징후 없이 혈뇌관 장벽을 통과하는 메커니즘을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든 약물이 얼마나 잘 뇌 속으로 들어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물질을 이 타코닉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든 이 쥐의 실험을 해보고 뇌로 잘 들어가는지를 평가한 후에 약물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얼마나 이 BBB 셔틀, 뇌혈관 장벽을 잘 통과하느냐, 이게 하나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트랜스페린이 달린 그 G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트랜스페린을 이용하는 것, 트랜스페린을 어떻게 보면 뇌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은 IGF-1R이라는 ABL 바이오가 사용하고 있는 수용체 타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페린을 사용하는 그런 기업은 로슈가 사용하고 있는 이 트론티네맙이라는 물질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에피가 인수한 알리아다 등이 이 트랜스페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페린은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를 합니다. 따라서 빈혈 등의 안전성 우려가 있고요. 철분과의 경쟁적인 결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표적 치료제, 어떤 이야기냐면 아노비스 바이오라는 회사가 다중표적 치료제 분타네탑이라는 물질, 저분자 화합물인데요. 이 저분자 화합물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기존의 치료제로 승인받은 치료제들은 전부 다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크죠. 이 BBB 셔틀을 좀처럼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쉽게 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차별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아밀로이드 베타 하나만을
타겟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레카네맙이라든가 또 키순라라든가 또 아두카누맙 이런 이 치료제들은 전부 다 아밀로이드 베타 하나만을 타겟팅하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분타네탑이라는 이 물질은 APP, 그 다음에 타우, 알파시누클레인, TDP 등 다양한 목표를 타겟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다중표적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치매와 파킨슨병 이 두 가지를 같이 범용으로 해서 표적하는 치료제 효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 경도 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를 동반한, 그렇죠? 치매를 동반한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들을 발표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뭐 파킨슨병 아니면은 알츠하이머병 이걸 따로따로 두고 봤는데 이 두 질환을 아우르는 범용적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들이 발표가 된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프리아보이드라는 회사의 002라는 물질, 지금 현재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기 단계의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아주 독한 특징은 기존의 레켐비라든가 이키순라 같은 항체 치료제들이 보이고 있는 아리아, 뇌부종이라든가 뇌출혈 이런 아리아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원리를 살펴보면 이 자연계에 있는 펩타이드라든가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아미노산 중에서도 자연계에 있는 단백질은 L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아보이드라는 회사가 사용한 것은 D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D아미노산은 바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꾸로 해놓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아미노산을 100%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경구 투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펩타이드든 아니면은 항체든 경구용으로 투여했을 때는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펩타이드임에도 불구하고 분해가 안 된다. 그것은 체내 분해 효소가 L아미노산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D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구분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즉 인식하지 못해서 그대로 놔둔다라는 거죠. 분해되지 않고. 면역세포 역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뇌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 이성질체 펩타이드에 대한 관심이 아마 이 프리아보이드의 임상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펩타이드에 대한 연구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통적인 임상 척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앱을 활용한 정밀 진단 플랫폼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다. 내가 알츠하이머인지 파킨슨인지 보통 사람들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병이 진전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리고 앱을 통해서 검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그스테이트는 알츠하이머병 발병 시에 아밀로이드 축적에 따른 인지 복합 점수의 민감도에 대해 구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환자 스스로 검사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또 앱과 원격 의료 환경에서 인지 평가 결과가 서로 동등한지 병원에서 하는 것과 아니면 원격이라든가 앱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지 신뢰성을 평가한 그런 연구도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뉴라라이트라는 회사는 기존 임상 지표가 포착하기 어려운 유의미한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AI로 구동되는 정밀 뇌 기능 바이오마커 플랫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신경염증 기전 및 새로운 신약 타겟 발굴입니다. 자, 단순한 증상을 넘어서 세포 내 미세
기전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단백질 병리를 직접 겨냥하는 연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후지필름 셀룰러 다이너믹스는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 그러면 건강한 사람의 세포를, 예를 들어서 피부 세포를 띄어서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유도 만능 세포를 만들어서 이 세포를 우리 뇌에 있는 미세 악교 세포로 분할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미세 악교 세포를 통해서 신경염증과 관련된 NLPR3 그리고 DAP12 그리고 SYK 신호 전달 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라는 거죠. 좀처럼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뇌 환경을 모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인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를 모사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약물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떠한 약동학적 특성을 보이는지를 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우리 뇌 속에 있는 세포들로 분화시켜서 그 환경을 모사한다면 훨씬 더 연구하기가 쉽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AC 이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AC 이뮨이라는 회사는 퇴행성 뇌질환의 주요 병리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TDP43 단백질을 생체 내에서 시각화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의 TDP43 정밀진단 PET 추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시각화해 주는 거죠. 향후 빅파마들이 신약 임상 설계에 필수적인 이 바이오마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보노디스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노보노디스크가 GLP-1 계열, 이 위고비를 가지고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겠다. 그래서 임상 2상을 통과해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고 그 결과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데이터를 이번에 학회에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GLP-1 계열의 약물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의 결과값을 가져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비록 실패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GLP-1 계열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을 고치기 상당히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대사 조절만 하는 것을 넘어서 뇌 병변 부위로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ABL 바이오의 BBB 셔틀이 중요성을 더욱더 가질 수 있다.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얘기를 잠시 하죠. ABL 바이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GF1R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수용체를 타겟하는 그랩바디 B 플랫폼을 가지고 사노피라든가 GSK, 일라이릴리의 기술 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자, ABL301 사노피의 기술 이전이 되었죠. 그리고 임상 1상이 끝난 상황이고요. 이제 임상 2상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사노피가 순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한번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파킨슨병은 상당히 치료하기 어려운, 즉 아직까지도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질병입니다. 따라서 사노피는 조금 더 신중한 임상 전략을 짜기 위해서 후순위로 좀 밀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L301에 대한 시장의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시장의 오해가 있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노피는 후속 임상에서 알파시누클레인 표적 약물의 효능을 보다 직접적이고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도화된 분석 기법과 그리고 새로운 임상 디자인을 이번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그 후에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사노피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파킨슨병 바이오마커와 또 뇌투과율 입증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을 제시할 텐데요. 이 기술들을 그리고 기준들을 잘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BL301의
새롭게 적용할 정밀 임상 지표가 이번 학회의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잘 조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노피가 1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 정도 해서는 아마 ABL 301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학회를 통해서 ABL 바이오도 또 다른 BBB 셔틀, 즉 그랩바디 B의 기술 이전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AD, PD 2026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